새누리당은 차기 당을 이끌 당대표를 다음 달 9일 전당대회에서 선출합니다. 당의 쇄신과 혁신 그리고 화합을 기치로 모두 6명이 출사표를 현재 던지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은 당대표 출마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한선교 의원이 나온 데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정병국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병국입니다. 자, 정 의원님은 비박계 가운데 가장 먼저 당권 도전을 선언을 하셨는데요. 자, 이 당권 도전에 나선 이유 먼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예, 먼저 비박계라기보다는 예. 개혁파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정치 개혁, 당의 개혁의 그 화두를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2004년도는 천막당사를 치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을 바꿔서 잃어버렸던 10년을 다시 찾아서 정권을 이제 되찾아온 지가 8년 6개월이 됐는데 지금 당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예.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당원들의 당심을 분산시켰습니다. 이제 저 정병국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의 기치를 이번에 진정으로 새누리당을 바꾸는데 직접 제가 나서서 해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이런 정당을 만들고 떠나간 국민들을 다시 되돌아오게끔 해서 내년도에 꼭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공약도 내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예. 몇몇 사람들이 당 지도부가 당원을 상대로 하는 갑질 이러한 문화를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예.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직접 당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예.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도당별로 돌면서 당원들과 함께 최고회의를 개최를 하고 예. 현안이 있을 때는 현장으로 나가서 그 현장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아파하는 것을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87년 체제가 지금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87년 체제인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그 지방 분권화 그리고 권력이 그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그 분산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협치하고 그 정치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당 대표가 되시면은 예.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이제 후보 등록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지금 6명이 이제 지금 이제 출사표를 이제 던졌는데 네. 홍문정 의원과 또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가 지금 같이 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당권 도전이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누가 나온들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구태 정치의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상황이 어떻게 바뀌니까 나와서 내가 유리하냐 아니냐 어떻게 이합 집산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척결을 해야 될 구태 정치라고 저는 보고요. 그 본인이 이 상황에서 내가 당 대표가 돼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당당히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이것 두 분의 재고 출마가 저것 재고. 적절하지 않다는 예, 아니 얘기죠. 뭐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하는 태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간을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네. 정치공학적으로만 정치를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소신이 없다는 거죠. 예. 그 소신이 없다고 하면 그럼 지금 그냥 단지 그 표 계산을 해서 나온다.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벌써 나왔어야죠. 예, 그렇군요. 당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뭐 친박 비박으로 지금 뭐 개파 청사는 뭐 여러 번 선언을 했는데요. 여전히 뭐 친박 비박 나눠서 지금 계산을 다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개파가 몰려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여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주저앉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파는 뭐 어느 상황에서도 정치를 하면서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그 우리 새누리당에 있는 개파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했다거나 어느 사람을 중심으로
뭐 대권에서 정권 창출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패권주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척결이 돼야 되고 이것은 이번 8월 9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정병국이가 당선되면 없어질 예. 겁니다. 예. 그러면은 당이 화합하고 바로 서기 위한 조건 뭐라고 보세요? 우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보면은 당내에서도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밥만 먹어도 이게 기사화가 되고 네.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 없이 수시로 그 어떤 계파 뭐 이런 것 없이 자주 만나고 자주 네. 대화하고 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새누리당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을 같이 하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다만 편가름을 스스로가 하고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는 뭐 당 대표가 되면 이런 부분 없이 예. 그야말로 정말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적재적소에 등용을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당의 그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총체화시켜서 내년 정권 재창출하는데 모든 걸 온 정력을 쏟겠다. 그렇게 되는데 개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은 네. 내일 서청원 의원이 친박계 인사들 그러니까 네. 뭐 최경환 의원이나 이장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박계 인사들을 규합해서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 결국 새 결집을 위한 그런 움직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전대를 며칠 앞두고 이런 모임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려 깊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밥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비판받고 있는 패권주의, 예. 친박의 어떤 그 새 결집을 위해서 만약 했다라고 하면 국민적 그 우리 당원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척결을 해야 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대상이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새누리당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당청 관계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맞습니다. 이 당청 관계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당청 관계는 수직적 관계고 명령적 관계였었죠. 청와대에서 그 뭐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수행하는 단계였었는데 평상시에 청와대와 당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소통이 일단 중요하고 꼭 대통령을 만나야지만 저는 소통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실무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소통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당에서 협조를 해서 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은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당이 선도적으로 나서갖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처리를 해갖고 나갈 때 우리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당청 관계가 원활하게 됨으로써 국정도 원활하게 전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청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면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갖가지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병우 수석 지금 뭐 야당에서는 뭐 연일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아직까지 뭐 통일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벌써 사퇴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자체가 지금 대통령께 엄청난 누를 끼치는 거라고 봐요. 부담을 드리고 저도 대통령을 모셔봤습니다마는 대통령을 모시다 보면은 많은 사실과 무관한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빨리 거짓 표명을 함으로써 대통령께 누를 끼치셔서는 안 된다. 억울한 게 있으면은 그만두고 나서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끌면서 본인에게도 불리하고 또 대통령께도 여러 가지 누를 끼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뭐 정 의원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학생 운동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옷고도 치렀습니다. 30년 정치에 이제 몸을 담은 지 30년이 되는데요. 30년이 지금 넘었죠? 좀 30년
좀 넘었습니다. 아, 예. 자, 정치에 처음에 이렇게 몸을 담게 된 이유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운동을 했고요. 그 사회 나와서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그러다 이제 옥고를 치렀죠. 옥고를 치르면서 이 구조 속에서는 국민들이 편안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고요.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늘 국민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해야 되겠다 현장에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들이 바라는 그러한 정치를 열지를 못했는데요. 여하튼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국가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 국가를 통해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국민들을 두렵게 생각을 하고 또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려고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정치 구도는 여소야대입니다. 자,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 거대 야당과도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이 부분은 운영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과거에 보면은 과반수를 넘었던 19대 국회에도 여야 간의 관계는 원만하지가 않았고 거의 정치가 실종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이 몸통 마비가 돼서 최악의 국회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았는데요. 그 원인은 저는 소통을 하지 않는 데 있다. 또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당은 여당을 인정하고 또 여당은 야당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계속 해야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만이 여야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현안들도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나 야나 이번 전당대회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뚜렷한 대선 주자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봐야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가려져 있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드러난 야당의 후보들보다는 월등한 실질적인 업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있다.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해야 될 역할은 이러한 분들을 끌어내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선을 보여드리고 이분들의 역량을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최고회의와 잠재적 대권 주자들 연석회의를 제가 주관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주 대국민 앞에서 그분들이 국정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그분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들 원내보다는 원외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남경필, 원희룡, 지금 지사가 있고 지금 가장 핫하게 좀 뜨겁게 지금 관심의 대상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당내 보면은 김무성 전 대표도 계시고 유승민 전 의원님도 유승민 전 대표도 있고 나경원 의원도 있고요. 또 광역단체장으로서는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나 또는 김기현 시장 같은 경우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반기문 총장 같은 분도 아주 훌륭한 자원이죠.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러한 분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게끔 만드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국정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주느냐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최고회의를 그분들과 연석회의 체를 만들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메이커로서 저는 이미 대통령 선거를 4번 치러서 3번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도를 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당대표를 맡으면 킹메이커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그 일반 여론조사도 포함돼서 30%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당권 후보로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지금 여론조사 30% 우리 당원들 70% 투표를 합니다. 저 정병국은 그동안 우리 당 새누리당의 중심에 있었고 개혁의 중심에 있었고 당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당을 구원투수로서 당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천막당사를 통해서 새누리당을 한나라당을 구했고 지난 장관 시절에는 삼수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을 맡기면 그때그때 결과를 내는 정병국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